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하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정말 동방의 조그만 나라, 희망도 없고 가난했던 그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조선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깊은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59년 전에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다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한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끊어야 될 걸, 내 정욕에, 나란 존재 가치에 대한 정욕, 물질에 대한 정욕, 그 모두 끊어내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 사랑하는데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이루지 못한 소원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귀하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조국의 남북 통일을 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역사해 주실 단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하신 이종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나갈 바들, 우리가 행할 바를 잘 정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색잡기에 참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저희 단체 예배에 참 모시기 힘든 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종영 목사님, 여러분 아마 그의 역사 70년대를 휩쓸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톱스타 가수, 연예인. 그래서 절정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그 국가 전체가 대환영했죠. 그리고 이 보통 MBC TV 여기에서 금주 가장 등하는 노래 우체우수 1등, 이게 뭐 한 주, 두 주 가면 끝납니다. 근데 이종용 목사님의 이 노래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계속 1등을 유지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굉장한 우상이었죠. 그리고 나가서 열렬한 팬레터가 적으면 하루에 100통, 많으면 10,000통까지 왔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했던 최절정의 가수로서 사명을 다했죠. 스위스, 여기 그 교인들 50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까지 갔다 와서 완전히 몸살이 나시고 참 징탕망탕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무리한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다른 단체와 저렇게 사전에 선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참으로 무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분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 내가 또 책을 읽으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어요.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로서. 그래서 그 어르신을 제가 꼭 모시고 싶어서 이종용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제 옆에 벼에 계셨고 또 선배고 또 매일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왔어 보니까 정말 여기 말씀을 전하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쓰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영화는 잊지를 못합니다. 저에게 충격을 줬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지언정 제가 성장하면서 저에게는 이승만 목사가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코나, 그러니까 YM에 있는 그 Youth with Mission이 있는 본부 그 반대편에 조그만 교회 붕괴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근데 바로 그것이 이승만 박사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그 우리 한인들의 그 헌금을 받아서 그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존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임시정부로 전달했는데 바로 그곳에는 우리 박사님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딱 하나 남았어요. 교회가 남았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보통 그 정도 사시면 땅도 살 수가 있고 조그만 집도 살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승만 박사의 그림자, 발자취에는 교회가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120일 동안 있어봤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전 거기서 가장 캄캄할 때 태양보다 밝으신 예수님을 전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전 거기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요? What shall I do, my Lord?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한 후에 우리 주님께 한 질문이었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이었더라고요. 바로 전 그 안에서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27살 때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고 제가 다 이룬 것 같았지만 nothing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 주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쓰신다면 저를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막 4년 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활동 규제를 해서 정말 찰살 없는 감옥,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4년을 지냈는데 저에겐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연예인교회가 창립이 되고 제 개척 멤버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저의 진실한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의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주님의 뜻을 배우노라. 주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을 배우노라.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Jesus Christ Superstar, 락 오페라,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 예수 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막달 마리아는 윤복기 원사, 헤롯 왕역에는 곽규석 장로님, 빌라도 역에는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있는 유인철 씨, 그리고 유다 역에는 추성욱 씨와 김대양 씨, 그리고 예수님 역을 제가 또 많은 그 출연진 한 80명과 같이 249회 동안 예수 역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하고 성전 청결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체포를 당하고 죄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39대 채찍을 맞고 십자가 달리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249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통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을 249회 공연하는데 염습까지 하면 한 1000번을 하다 보니까 따라야 될 분은 주님이고 섬겨야 될 분은 주님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재미가 없고 방송 출연해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고 살 맛이 나고 저를 바꿔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조금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박사는 물론 예수님을 아셨지만 구치소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가운데 바로 이 비전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애석하는 가운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다니엘에게 주님이 주셨던 비전을 깨달아 알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사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와 함께 마치 내가 받은 비전으로 알고 같이 뜻을 정하고 같이 평생 동안 그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온 몸을 부셨던 다니엘처럼 바로 그 주소 안에서 이스만 박사는 삶이 재정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귀한 아벤셀러 성지사를 만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만 박사는 그 만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스만 박사 추모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스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과 나의 능력과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임할 때까지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나는 늦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삶, 분명히 우리는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이스만 박사의 이 추모 예배는 진정한 추모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난 이분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게 뭐예요? 우리 최양양 목사님이 군종 장교십니다. 바로 군종 장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그 툴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토지 개혁을 하고 농지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전 목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군종 장교 제도를 도입해서 수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나라고 유교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상황에서 이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얼마나 공약을 합니까? 그러나 막상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공약을 하지도 않고 남발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승만 박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 삶을 던졌고 모든 것을 던진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옛 중앙청 자리에서 여러분들 첫 국회가 개원됐죠. 19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의 제의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 번 강조해도 이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도로 국회가 개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원 그 의원 중에는 목사님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4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5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윤천 박사 등. 그런데 그 누구가 정말 불교나라고 무교나라고 유교나라고 예수님을 그때 많이 접하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복락,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계 평화를 간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한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를 쓰셨습니다. 그 누구가 부인해도 아마 이북은 이승만 박사를 인정을 못할 겁니다. 인정하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 임시정부로부터 와야지 이승만 박사로부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들의 모든 걸 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나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948년 4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한다라. 우리 대한민국,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양락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대단하시다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 왜 저렇게 목을 매시지? 꼭 저래야 되는가? 저렇게 꼭 옷을 입어야 되는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돈을 받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긴 사명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렇게 추모하고 감사하고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삶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님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제2의 이승만, 제2의 바울, 제2의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머릿속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씀해 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지금부터 주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나도 이승만 박사처럼, 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추모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귀빈 여러분들과 모든 남가주 한인사회 동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회장 최항영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기념사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요즘 날씨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득히 또 우리는 그저 한 60명, 70명 생각했는데 계속 100명 넘도록 참석한다 연락이 와서 사실 즐겁게 비명을 노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자리에 잘 참석하기가 힘든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서거, 하나는 탄신 3월 26일 날 그 일은 우리가 깍깍 챙깁니다. 그리고 단 하나는 또 그 건국절, 광복절이 말하기는 조금 어폐스럽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직은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될 때 강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건국절을 한 7, 8년 전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비 함께 저 감사한인교회에서 건국절을 우리가 지킨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15 행사 이번에는 8월 11일 날 교협 오시 교협 LA 조육 남가주 교협이 함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회장님들이 오셨는데 앞으로 협조해 주시고 건국절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약된 일을 여기 제가 일부러 각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는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3분의 1 정도 내가 그냥 말로 한 것만 갖다 신문에 다 냈지 이 내용은 거의 내지를 안 했어요. 3개 신문이 모두 다가 뭐 이 기자들 계시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승만 하면은 그저 뭐 부잣집 왕손으로서 뭐 이럭저럭 이렇게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정부를 타도한다는 이와 같은 중죄로 체포되어져 가지고 사형수가 되지. 목에도 칼을 차고 손발 다 묻어가지고 찾고 있던 들이 채이고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고문에 고문을 거꾸라고 알몸으로 거꾸로 달아놓고 그냥 장작 패드도 그 패고 고춧가루 물을 넣고 난리를 치면서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살려라. 이승만을 살려놓으면 앞으로 장차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것이다. 계속 탄원을 하고 해서 결국은 사형에서 무기가 됐죠. 저는 육군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형과 무기는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전혀 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형은 죽지만은 무기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햇빛을 보겠지 않은 희망에 살죠. 이승만은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결국은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되죠. 이것도 한국이 이승만을 이용했습니다. 미국으로 급파시킵니다. 미국에 와서 그는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한다,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와 같은 운동을 계속합니다. 아까 우리 이종영 목사님 말씀하신 하와이가 근거지죠. 그곳에서 많은 교육 활동을 하면서 참 백지 같은 전혀 무지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간 모든 내용들은 제가 제쳐놓고요. 이승만에 대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깡그리 제가 다 읽습니다. 또 나오면 또 읽습니다. 읽어도 한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민족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고 세계가 이것을 성하고 있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하는 이걸 또 미국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뭐 미친 소리 한다고 어떻게 일본 섬나라 쪽발이들이 어떻게 미국 본토를 공격하느냐 천만의 말 하면서 미친놈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그 책이 나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진주는 폭격을 당했죠. 이 양반이 보통하거나 그래서 이승만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죠. 지금 세계의 정상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승만은 어뜸입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승만을 한없이 폐만시키고 짓밟고 그냥 지우기, 이승만 지우기에 대해서 열을 올려가지고 이 빨갱이들이요, 종북 좌파 세력, 주사파 세력들, 이것이 깡그리 멸종되지 않는 한 이승만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승만, 박정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사형수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가면 남노당 군사체계로 가면 바로 사형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시키기 전에 이승만은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 볼 수 있는 예안이 밝았습니다. 박정희는 군사적인 전문가입니다. 둘도 없는 굉장한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군수 순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 죽이지 마, 살려줘. 그래가지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그 큰 엄청난 재난을 받았지. 50명이 떼죽음을 했으니까 그의 부대에서, 박정희 부대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끝내야 된다. 이 친구를 박정희는 못 벗겨라 하는데도 노, 이승만은 묻습니다.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돌리느냐? 그렇게 그를 또 살려줍니다. 두 번의 죽을 기회를 살려낸 이승만, 참 해안.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에 살아서 이승만의 모든 정신을 살려내고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재근 회장님 안 오셨는데 축사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적어도 이승만이 없었다면은 박정희는 일찌감치 초상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박정희가 없다면 이승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말씀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미국보다 참 작아. 그러나 미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그게 우리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내 꿈은 살아서 걸어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야. 그게 꿈이었습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죽고 싶어서 이 뒤에 내가 써놨습니다. 장례식 끝장까지 다 써놨지만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와 같은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이승만, 국회를 개헌하면서 적어도 지도로 시작한 나라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죠. 이와 같은 나라의 위대한 이승만을 폐마하거나 자꾸만 역사 지우기를 하려고 하거나 이와 같은 잘못된 사탄 운동을 완전히 저격하고 그들을 싹쓸이해서 문재인, 이재인, 이 잘못된 것들,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 이상하게 좌파 것들은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굉장한 기념관이라든지 별 건물들을 다 갖고 곳곳마다 동상을 세고 난리를 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반공주의 나가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건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역설적인 놀라운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묵살시키고 이와 같은 현대판 사탄 세력, 악한 정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은 똑똑하게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어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승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이게 한 여러분 서로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상임부회장 제가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하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님의 서거 59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로서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대업을 이루신 훌륭하신 지도자이셨습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또한 후세들에게 철저한 국가관과 진정한 민족애를 본받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있음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신뢰받는 독립국가로 자기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의 비전과 실천을 본받아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해외 동포이자 민간 외교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업적과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추모식을 준비하시고 의미 있는 행사를 이끌어주신 최항량 회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의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LA 병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 이용태 대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원로회의 미서부지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신입니다. 김양모 상임위장께서 한국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9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의 일본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단체장님, 한인 원로 지도자님, 유한 애국단체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그분을 그리며 추모 행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순하지만 뜻깊은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나라를 빼앗긴 암흑 속에서도 일찍이 도매하셔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시다가 귀국하여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하시고 1948년 재헌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냉전 시대의 밭을 맞추어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셨고 1949년 농지개혁법 개정,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등 안팎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신 우리의 국부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적인 성공의 역사이며 그 대한민국의 시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인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화합이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불안과 북한의 핵도발과 고무풍선 오물투척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 경직되어 가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주에 사는 자유우파 한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여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력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동지들과 함께 늘 기도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최양락 회장님과 수고하신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추모사님만 박수 써주십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 추모했기 때문에 박수가 잘 안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박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장례식이나 이런 추모회 가보면 이제 박수 치고 뭐 찬송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도 이 시대에 살으니까 우리 환경에 맞아서 이렇게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형만입니다. 이때가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 농담이고요. 오늘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사실 이제 나이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유달리 이런 추모회나 이런 데 와 보면 이제 돌아갈 때는 굉장히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전부 노장들이에요, 노장. 전부 좀 후반기. 근데 우리 최양영 목사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행사는 우리 초대 1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 자리에 좀 상당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3시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다 애국자시더라고. 근데 사실 여기 미국 생활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쁜 삶 속에서 3시는 이 시간이 하루에 3시쯤은 엉성하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가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말이지. 뭐 5시나 뭐 차라리 일찍 하든지 이 행사를. 근데 3시인데 뭐 중요한 뭐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5시나 이점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요, 제가 이제 수차례 부탁을 해서 저도 와서 참여해주고 저도 복을 받고 이제 깨달음이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행사라면 여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사관, 그러니까 총영사쯤은 모셔야 됩니다. 근데 이 행사가 오기만 하면은 저 개인 행사도 부총영사나 이런 분들 와서 축사해 주시는데 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정말 일대 초대 대통령의 행사에 이렇게
영사관이나 이런 데서 안부도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로비가 부족하든지 섭외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것을 좀 강력히 지금 주장합니다. 그래야 위상이 있고 대외적으로 이게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제 최 목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신 모르는데 하여튼 최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 앞으로 이 하기 전에 꼭 우리 영사관들이 연락해서 바쁘면 교포 영사라도 오셔서 축사 이렇게 추모서 하도록. 나는 뭐 그런 거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전부 애국자셔. 왜냐면 이 3시 행사에 와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가닥 후손들한테 이렇게 이 행사가 전개되도록 그렇게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앞뒤에 안 맞는 두서임 없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형군 이승만 서거, 이승만 대통령 서거 59주기를 맞아서 추모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최 측에서 짧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에 굳건히 존재하는 한 매년 7월 18일은 님을 추모하는 열기로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상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독신앙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간증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몸속에 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주님의 간증 중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웅 이승만만이 해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신의 한 수였던 농지개혁은 우리가 공산화하리라는 북한의 침략 의도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고 소작 농민들에게 자주성을 부여하고 남한 정부를 잉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백척한 뒤에 우리 조국의 운명을 영원한 자유민주 진영으로 번영케 하는 초석이었습니다. 이루어지신 님의 업적을 말하자면 어찌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루신 업적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당치 않은 결과물이라는 것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하는 번영이 계속되는 한 해마다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그리게 되며 추모하게 될 것입니다. 59년 전 가슴 아프게 떠나가신 이승만 대통령 다시금 존경하고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형군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추모사를 2분 안에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2분에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 59주기 서거 59주기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분의 희생을 추모하며 또한 그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여 우리가 밝혀나가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대한민국 현충원에 묘가 있죠. 그 묘비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금 그 역사를 얘기를 하면 1992년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셔서 그때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묘비를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그리고 뭐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네 분의 묘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에 그때 김대중 정권이 그 묘비를 밀어내고 다시 묘비를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네 분의 묘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건국 대통령으로 세웠던 묘비는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 옆에 땅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건국 대통령의 묘비가 언제 햇빛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은 이 건국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땅속에 묻혀있는 건국 대통령의 묘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3.1 여성동지회 회장 캐롤리입니다. (3.1운동은) 이승만 박사의 생애에 남달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부상하게 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1919년 3월 10일에 서재필 박사님으로부터 조선에서 대규모 항일 시위였던 3.1 운동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같은 해 4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용기 백배하셔서 서재필 박사님과 더불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대회 소집을 서두르셨습니다. 그 결과 4월 14일 미국 독립운동의 요림지은 필라델피아 시내 소극장에서 약 150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인 대표자 대회, 즉 자유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일 동안 열린 이 회의에서는 1776년 미국 초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헌법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책상 앞에 앉아서 기념 촬영도 하셨고, 이어 3.1 독립선언문도 낭독하셨습니다. 또한 대한공화국 만세, 미국 만세를 선창하셨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건강에 큰 무리가 있으셨고 정말 너무 힘드신 가운데 만세 삼창을 이 독립기념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순간부터
그 병마가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몸의 병에도 육신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고국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셨고 일생 내내 솔선수범하시면서 내 나라 사랑, 내 민족 사랑에 혼신을 다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사후 59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의 나라 사랑의 숙연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그분의 유업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사랑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좀 힘들죠? 스트레치 좀 하세요. 앉은 자세에서 스트레치 한번 하시죠. 쭉 다 같이 쭉 한번 팔 한번 띄고 쭉 한번 펴세요. 몇 분 보니까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좀 이렇게 쭉 펴시고 좀 몸도 좀 푸시고 좀 기분 좀 풀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고 느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전날 이승만 전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몇 시간이 돼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잠깐 간단하게 하라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안 한 거 빠뜨린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뉴스를 봐서 알 겁니다. 지금 체코의 원자로가 한국이 수주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게 누가 시작한 거냐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가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는 당시에 전기가 부족할 때에 웨스팅하우스 회장을 불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물었을 때에 상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면 웨스팅하우스 회장이 원자로를 이용해라.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라 할 때에 이승만 박사는 아무것도 몰랐어 사실 그때. 그런 거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시작을 하고 나중에 학생들을 많이 또 유학을 보내고 키웠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로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가장 기술이 좋다고 하는 이런 형편이 됐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사실은 많은데 지금 특히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죠. 농기계획한 거 한국이나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옛날에는 다 농노들이 사실은 일을 했어요. 농노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중에는 다 우리 조상이 양반이다 하지만 양반 아닌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농노들이 많을 때에 북한식으로 안 하고 공산당식으로 안 하고 이승만 박사는 아주 싸게 사서 거의 공짜로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 대통령 출마해서 그 무렵에 전라도 쪽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승만 박사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김일성이죠.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시간이 짧게 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이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바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사실 시간 나면은 몇 시간씩이라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주에 사는 우리는 이승만 박사는 우리의 이민 선배라고 봐야죠. 이민 선조고 이민 선배고. 그럼 우리 선배를 잘 리스펙트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남들이 뭐래도 우리만큼이라도 이승만 박사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자. 그리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후배들, 후손들 오늘 보니까 전부 쉽게 말해서 꼰대들만 모였어요. 우리 꼰대들 말고 좀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가장 젊은 축에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좀
그런데 남들이 말할 때 꼰대라고 하지 않도록 좀 모임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우리가 좀 젊어지는 모임을 만들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승만 박사를 아주 존경하고 추모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바쁘신 중에도 친히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숭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과 반주, 프로젝트, 사진 촬영, 또한 안내와 봉사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 59주년, 건국 56주년 행사는 우남의 모임에 맞춰서 모일 예정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미주총회가 10월 1일 한국 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때 한국 나가셔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승만 기념관 및 동상기금 모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아직 계속 중이니 아직 미참하신 분들 동참해 주셔서 기념관 완성 때 동판에 본인 이름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사업회 회원 가입 신청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국선교 1년 회비는 100불부터입니다. 기금하신 금액은 텍스 보고를 위해서 1년 통계로 영수증 발급됩니다. 나가실 때 스탬프 찍어 가시고 명찰과 태극기 모두 반납해 주시면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이념을 준수하며 충성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여기 메인은 우리 다 나오셔서 하시고 한광성 국가원래회 공동의장님만 아직 인사를 안 하시고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공동의장님도 국가원래회 권영신 회장님도 나오셔서 일어서시기 바라고. 그리고 권성주 원로위원이시고 그 옆에 동한씨 우리 고문이십니다. 돈에. 그러니까 그 국가원로회 위원이라시니까. 그리고 정영조 우리 이승만 사회 상임 고문이십니다. 거기도 또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계신 분들, USNDC 사단장 임기수 목사님, 그 사모님,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 사모님이시니까 원로회. 네. 그러면 세 분 일어서 두 분이시구나. 우리 한 분은 우리 최영봉 목사님 사모이신 것 같은데. 최영봉 사모님? 네, 일어서 주시고. 두 분 일어서. 우리 여기, 네, 감사합니다. 매일 아주 순서에 지금 아침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의 강순영 목사님 전 자마 대표 이래서 지금 순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스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1 성동지에 캐롤리 회장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님, 제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둘째 칸에는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사업회 상임 고모님들이십니다. 양재현 박사님 일어서시라고 우리 한번 무슨 말씀을 좀 주시면 간단하게 한국 가져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셨답니다. 마유진 우리 본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못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이모고모님, 우리 본회 고모님. 반갑습니다. 이하성 박사님, 우리 상임 고모님 일어서시죠. 여기 월참 소개해야 됩니다. 이순규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 뒤에 앉으셨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성규 회장님을 해서 월참에 아주 다 일어서 주세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김성훈 목사님, 김한희 사모님도 월참이시니까 그죠? 우리 고모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형수, 우리 회장님, 우리 상임 이사님이십니다. 아주 이하성 박사님하고 룸메이트입니다. 네, 자문위원 손서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통의 상임위원 고문신입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께서 건국 대통령님 이렇게 잘 모셔주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통 멤버이면서 서부제한군인회 부사무처장 루비오입니다. 우리 이성은 3일 여성동대 죄송합니다. 3일 여성동대가 하필 온다는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됐습니까? 자, 자기 소개 좀. 안녕하세요. 3일 여성동체 김영옥입니다. 우리 부의사장님 조규호 되겠습니다. 저는 3일 여성동체의 총무 글로리아입니다. 우리 여기 주영희 이사님, 그리고 우리 전 회장님, 그레이스 송 전 회장님. 안녕하세요. 3일 여성동체 백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승만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놈의 고모님, 안덕신 고모님 또 오남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헌병의 세 분 오늘 아주 귀한 걸음 하시는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원 회장님 또 박수 좀 주세요. 비수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사업회 부회장님, 상임 이사님들, 상임위원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 만세 삼창을 하겠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회원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큰 소리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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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